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KB국민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은행권을 준비했던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입장이어서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행 후에 KB국민은행을 더 좋은 은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입행을 위해서 필요한 눈앞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을 하셨을 텐데 4번과 5번 항목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번 항목부터 살펴볼 텐데 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이제 질문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작성하셨던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그 지원 동기 내용을 그대로 복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조직이의 능력 관점에서 왜 여러분들이 UB에 지원하게 된 것인지 말 그대로 뭐 신한은행의 WM이라든지 일반 행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왜 하필 KB국민은행 특히 UB 부분에 지원한 것인지 우리 지원자가 UB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담아냄으로써 로얄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해당 이 KB국민은행 UB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량이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4번과 5번 항목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항목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선택하셔서 논리를 완성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려 사항에 대한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의 UB가 특히 타 일반 은행의 행원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혹은 비전이라든지 본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KB국민은행의 UB 부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치관 일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뭐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미 2번 항목과 3번 항목에서 인재상과 유사한 항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는 일치되지 않는 말 그대로 중복되지 않는 다른 인재상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일치라는 것은 일하는 관점에서 본인이 행원이라면 일을 할 때 뭐 고객을 어떠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KB국민은행의 어떠한 사례를 봤을 때 내가 지향하는 그런 고객 지향의 철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직뿐만 아니라 고객 그리고 사회에 더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원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일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비전 공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금융권, 특히 은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 사회에 왜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 유비라는 직무가 단순하게 뭐 영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분명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KB국민은행과 유비의 어떤 방향성이 내가 추구하는 그런 비전이 일치된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강점 발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에 해당이 됩니다. KB국민은행 유비 부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떠한 강점이나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채용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서술할 수가 있겠죠.
2020년도 경영 목표 신년사의 내용을 좀 보면은 뭐 네 가지 측면에서 강조가 되던데 그 중에서도 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라 라고 하면서 이 극한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구조 개선 노력 등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아마도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뭐 이러한 키워드를 자꾸 강조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항목을 쓴다라고 한다면 금융과 관련된 영업력,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에 대한 것은 어쨌든 4번과 5번 항목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융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유비로서 필요한 어떤 강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극한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구조 개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가를 고려하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약간 ROI 측면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효율적 그러한 업무 처리, 약간 그런 역량을 저는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KB국민은행의 유비, 특히 최근에 어떤 경영, 그다음 영업 지표를 봤을 때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의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더더욱더 우리 지원자가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서 향후 입행하게 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이러한 것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거 강조할 수 있는데 꼭 이걸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키워드들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성할 때는 소제목을 두 개 제시해 주는 게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소제목 하나, 그 다음에 소제목 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름하고 2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책임감 있게 완수했던 경험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주요 은행에서 이런 항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인재상에 그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은 수년간의 KB국민은행의 신년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인재상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맞고요. 특히나 이번 신년사 안에 현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갑자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소재보다는 팀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그런 역할이 주어졌거나 아니면 본인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반드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는 이제 그러한 완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것을 왜 수행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완성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성격의 컴플렉스까지 이겨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역할을 다했던 이제 그러한 경험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율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인재상의 의미를 보면은 그 핑계대지 않고 자기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떳떳함,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어진 역할을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래 일이라는 게 항상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 지원자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야무지게 일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극복했던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또 강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이나 두 갈씩,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어려움,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꼭 금융과 관련된 경험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과거의 팀 활동 과정에서 책임감을 발휘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책임감을 다했다, 물론 강조 가능해요. 근데 이제 2020년도 신년사 내용을 보면은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우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꼭 리더 경험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물론 어떤 원칙을 위배되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모습 꼭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항목을 좀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인재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그 인재상의 다양한 가치의 존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결과적으로 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모든 팀원들은 나와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팀 활동을 할 때 우리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이끌어냈던 소재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등 상황이라고 제가 소재를 제시한 이유는, 보통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재를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를 든다면 안정을 추구하는 A,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나. 자, 안정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옳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안 좋다, 혹은 부당하다, 혹은 옳지 않다, 이런 예시를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팀워크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과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특정 가치관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인재상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존중하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면서 팀의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변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강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소제목과 두 갈씩 써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팀 활동이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그때 본인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누구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언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 갈등이 발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당연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상호 보완하면서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좋은 조율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 등등등 해서,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떠한 문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꼭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좋다, 우리 팀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가치관의 그런 배경이라든지 정확한 상대방의 니즈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조율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나보다 상대방이 조율 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서 팀의 어떠한 목표를 더 좋게 달성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등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도전적인 목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팀워크, 즉 너무 높은 목표보다는 우리가 다음 목표를 위해서 이번에는 좀 팀워크를 다지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좀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표의 불일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팀워크를 중시 여겨서 이번 단기적 목표에서는 팀워크를 다지고 그 이후에 있는 더 중요한 어떠한 활동이나 목표에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이 친구도 사실은 우리 팀을 위해서 이번에 더 높은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비록 그 더 높은 목표까지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더 끈끈하게 뭐 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각자의 어떤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오면서 처음부터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또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응용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사실은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 이런 항목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하나하나 제가 다 이거 입력을 하면서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형화된 틀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똑같이 쓰다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방향성적인 측면들만 잡아가면서 가이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틀을 또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줌으로써 저 역시도 방향을 담아내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이러한 구성 순서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또 저에게도 좋은 이제 그러한 어떤 한 팀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지만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시게 되면 점포에서 근무하시게 될 때 굉장히 그 점포 수가 요즘에는 이제 구성원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존중을 안 하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거기 출근하는 게 지옥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의 가치관이 다를 때도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제안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목에 대한 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저는 진작부터 나와야 했었어 했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유비로 지원을 하니까 이 영업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지향적이다,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소통을 잘하고 고객지향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강점은 맞지만 해당 부분은 과정인 것이지 결과는 아니거든요. 즉 결과는 결국 영업 역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의를 갖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역량들을 쌓아왔거나 혹은 그러한 유사한 역량을 쌓아오면서 어떠한 깨달음과 연결지어서 이러한 정의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후에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이런 언택트 환경 속에서 KB국민은행이 어떻게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이 3박자가 다 연결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해라란 말은 결과적으로 유비 직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비 직무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과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소통이나 고객지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영업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은행의 그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도 신년사를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 않는 도전 정신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도 영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도 영업. 근데 솔직히 모든 은행이 이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KB만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KB국민은행만이 갖고 있는 걸 꼭 찾을 필요는 없어요. 틀리지 않은 회사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력에 대한 정의, 사실은 저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영업 역량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터진 이 시국에 저같이 이제 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컨설팅을 하거나 그리고 주요 대학이라든지 주요 기관에서도 이제 온라인 비대면 라이브 강의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민혁이의 영업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한 번 영업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영업의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튼튼하게 쌓아서 이 한 군데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평상시에 쌓아두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KB 신년사를 아까 봤었고, 그다음 1번 항목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익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가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ROI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전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중요해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부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 활동만 많이 했다고 해서, 즉 표면적으로 이 숫자에 대한 어떠한 증가 이런 부분들만 봐서 영업력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전성에 대한 것도 고려하면서 이제 숫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영업 역량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얘기했던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들, 이게 아까 이제 정도 영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강조하라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업력이라는 게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아니면 고객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을 설득하고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매출 지표를 달성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어떠한 외부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뭐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건전성을 고려한 어떤 매출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지향하거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연관지어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말고도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CEO의 입장에서 어떤 걸 좋아할까, 내가 한번 이렇게 영업을 성공해가지고 그러면 CEO가 굉장히 좋아할까? 절대 CEO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해요? 그럼 너가 다음번에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다음엔 이것보다 더 높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자,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라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동시에 쌓아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은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너무 과정에 대한 부분만 챙기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은 좀 지양하시는 거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왔느냐? 성공과 실패 경험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떠한 단기 성공을 통해서 굉장히 영업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영업력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한 습관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한 가지 경험에서 성공을 하면서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업력에 대한 부분들, 자신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업 기초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금융에 대한 이해,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점, 뭐 설득력, 분석력, 리더십, 고객 지향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영업력에 왜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지 그것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이제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디지털 강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항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채용돼야 하는 이유의 역량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기 때문에 1번에서 여러분들이 KB국민은행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 이러한 영업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180도 다른 영업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국민은행의 영업 전략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년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 역량에 대한 어떤 정의와 일맥상통하면서도 KB국민은행의 현 상황과 미래 목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 모든 은행에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범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최대한 KB국민은행만을 위해서 제안하는 영업 전략이다라는 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세대 아니면 어떤 직군 타겟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영업 채널,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화해가지고 이렇게 영업 전략을 수립하셔야지 그냥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언택트의 환경, 경쟁사의 상황 등,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정책, 그 다음에 KB의 전략, 그 다음에 고객 니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는 고려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지금 현직자도 십수년 동안 고민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지금 짜증나는 상황인데 어차피 그 현직자가 만족할 만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단기간에 우리가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입행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로얄티를 좀 고려했구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고려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얘기해 주시고 본인의 세부 실행 방안과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항목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PT 면접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구성 요소는 이제 소제목을 1개 쓰시고 2개 쓰시고 3개 쓰시고 다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3개를 쓸 것 같아요. 왜냐면 3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면 뭐 2개로 나눠 가지고 영업 역량이 필요한 이유와 영업력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본인 영업력에 대해서 쌓아온 노력, 그거 한 소제목, 그 다음에 KB 국민의 영업 전략 2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영업 역량에 대해서 얼마 정도 노력을 해왔느냐 그 내용을 먼저 쓰시고요. 그걸 먼저 쓰신 다음에 남은 글자 수를 바탕으로 이 KB국민은행의 영업 전략을 쓰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차별화돼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볼게요. 참 이 질문도 보면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아이고 취업도 하기도 힘든데 유비로 지원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 역량까지 갖춘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금융사들의 그런 우수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디지털 분야에서 그러면 유비 말고 디지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기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입행했을 때 어떤 교육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업의 평가자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문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유비로 지원을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이미 시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전문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지원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유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동소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나중에 이제 유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행 후에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다른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개방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실 텐데 이제 합숙교육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시험만 보실 텐데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 강조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지, 왜 유비로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것만 강조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전문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다양한 학습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뉴스도 보고 해당 트렌드도 찾아보고 내가 어떤 책도 읽어보고 현직자 인터뷰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KB를 포함해서 타 은행의 이런 디지털 서비스 상품들 이용해 봤던 것들, 자체적으로 분석했던 것들 얼마든지 쓰셔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그래도 자신 있는 분야 하나 제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유비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런 부분들 같이 여기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픈 뱅킹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생각한다. 특히나 유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현장에서 아니면 이제 비대면에서 오픈 뱅킹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 특히 KB 유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오픈 뱅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거 강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오픈뱅킹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요 기업에서, 주요 은행에서 오픈뱅킹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서비스화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자 수를 다 채우기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써주는 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오픈뱅킹에 대해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 뭐 책을 봤다, 아니면 뉴스를 봤다, 아니면은 트렌드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다, 아니면 주요 은행들의 상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뭐 직접 써봤다, 비교 분석해봤다, 뭐 등등등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어떠한 깨달음이나 어떠한 성취 수준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명확한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분야를 KB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당 분야에 입행한 후에 내가 어떻게 자기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 수를 고려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전문가랑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방성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만 강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하셔도 되고 세 가지 얘기하셔도 되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 가지에 대한 깊이가 얕다면 이제 물량 공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나와 있는 같은 논리로서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 저도 스트레이트로 편집 없이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도 편집 없이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자도 작성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채용 공고상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입행을 해서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이기 때문에 좀 더 밝은 마음과 그리고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자도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얼마 후에 있을 추석 연휴, 여러분들에겐 연휴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뜻깊게 이렇게 잘 보내셔가지고 이번 하반기 그 컨디션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 너무 길게 했죠, 그쵸? 이럴 때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여러분들 언제나 사랑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